되세요, 형? 된다, 된다. 네, 알겠습니다. 하죠. 자, 글쓰기 첫걸음 1시간 18분 뒤에 시작합니다. 1시간 18분. 제 편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하기로 한 분이 펑크를 내려 그래서 펑크를 낼 번 하셔서 기다리다 시작합니다. 1시간 18분 동안 욕했어요, 형. 괜찮아. 나 1시간 18분 동안 욕 들어먹었어. 이따 얘기하죠. 네. 자, 아이들입니다. 제목이 아이들. 제목 이렇게 처음에 적어주세요. 예. 자, 내 고향은 신령이지만 신령은 그 지명입니다. 영천에 있는 곳이에요. 자, 신령이지만 부모님은 나를 대구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 입학시켰다. 학교 어디 다녔는데요? 서구 평리초등학교인가 아니 그랬던 아니 것 같은데? 본가는 그 신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어, 어디에서 자고 먹고 했을 거 집을, 아니에요. 집을 샀었죠. 아, 그러니까 그때 동안 계시다가 거기 있다가 다시 또 이제 나중에 신령으로 간 거예요? 집 팔고 신령으로 갔지. 왜요? 농사 해가지고 돈이 안 됐으니까. 아, 네. 아무튼. 자, 나는 이 학교에서 3학년까지 마친 후 고향 초등학교로 전학했다. 지금 기억하기로는 그때 학교에서 여러가지 활동을 장려했다. 재활용품을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수거하고 그 값을 학생 개개인의 통장을 만들어 적금하게 하는 등의 활동도 있었지만 역시 가장 큰 행사는 소풍이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학교 근교의 야산이 주된 소풍 장소였다. 저, 정확하진 않지만 내 기억으로는 입학한 학교에서 주로 이용했었던 소풍 장소는 근교의 와룡산이었다. 하지만 어느 해인가 와룡산이 소풍 장소로 빠졌었다. 와룡산에 개구리 잡으러 왔다가 실종된 소년들이 있었다는 것을 들었던 것은 그때쯤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성소 초등학생 살인 암매장 사건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영구 미제 사건이다. 1991년 3월 26일 당시 성소 초등학생이었던 우철원 군을 비롯한 조호연, 김영규, 박찬인, 김종석 등 5 어린이가 집 뒤편인 대구시 달서구 이곡동 와룡산의 도룡뇽 알을 주우러 간다며 집을 나섰다가 실종되었다. 연 인원 35만 명이 수색에 투입되었고 각 기업에서도 실종 어린이들의 사진을 인쇄, 수색 작업에 동참하는 등 대규모 수색 활동을 벌였으나 행적은 찾지 못했다. 어린이다 그러길래 되게 따뜻한 글일 줄 알았는데 왜 연쇄살인이 나옵니까? 이 실종 사건이 나옵니까? 보통 제목 쓰는 게, 이거 형 영화 보고 자, 쓴 글이 대부분. 네. 목소리가 너무 울려요. 잠깐만요. 네. 지금은 안 울리지. 네. 뭘 하셨어요? 보통은 네. 그거 스피커하고, 네, 스피커 하지 마세요. 네. 음, 보통 글 쓰는 게 영화 보고 쓰는 글이 대부분이라서 네네네. 이제 소재가 되는 것도 영화 내용이고 그거 보고 쓰는 것도 이제 영화 감상 같은 거니까 이제 주로 영화 제목으로 쓰는데 네네. 이번에 봤던 영화의 제목이 아이들입니다. 언제 영화입니까? 소재가 뭐였어요? 도룡뇽 이거예요? 부제는 없습니다. 그냥 아이들 아니. 해서 그러니까 그 영화 소재가 2011년 영화고요. 네. 소재는 그거지, 소재는. 실종 사건이요. 응.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랬군요. 자, 실종 사건이었던 이 사건은 실종 11년 6개월 만인 2002년 9월 26일에 내구의 유골과 신발 5켤레가 켤레가 아니고 켤레 5켤레가 와룡산 중턱에서 발견되면서 살인 암매장 사건으로 바뀌었다. 당시 살인 사건의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되어 있어서 이 사건은 2006년 3월 25일부로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 화성부녀자 연쇄살인 사건, 이영호 군 유괴 살인 사건과 더불어 대한민국 3대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다. 있었죠. 화성 살인 사건은 이제 얼마 전에 진범이 나왔다 그랬으니까.
자, 화성 사건의 진범이 얼마 전에 밝혀지면서 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명령하기도 했다. 영화아이들은 이 사건을 다룬 실화각색 영화이다. 영화는 1991년 3월 26일에 소년 5명이 함께 토합산에 도룡뇽 잡으러 가면서 시작한다. 곧이어 수색하고 전단지를 뿌리며 무당이요? 무당에 기대는 장면 등. 무당. 네네, 그 최순실 씨. 최서원 씨구나, 이제. 자, 무당에 기대는 장면 등 실종 아이들을 찾는 여러 가지 활동이 나열된다. 강지승 PD는 잘 나가는 다큐멘터리 PD다. 고라니를 다룬 다큐멘터리로. 고라니 이거 그 자전거 타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거 아닙니다. 그거 옛날이라서. 그 빽거리는 고라니 맞죠, 그죠? 그렇죠. 성권이 나와 있는 거라니. 그 자전거 타는 사람들도 빽거리고 그러는데. 자, 고라니를 다룬 다큐멘터리로 최우수 프로그램 상까지 받지만 조작이었다는 것이 밝혀지며 대구로 좌천된다. 그의 모습은 영화 이거죠. 영화 줄거리죠, 이거. 영화 줄거리죠. 네, 그의 모습은 흔히 말하는 기레기와 닮았다. 무엇보다 조작 없이 진실된 프로그램을 제작해야 하는 다큐멘터리 PD지만 출세와 명성을 욕망한다. 사실 교양 다큐에서 저만큼 시청률 나오는 사람 있습니까? 방송 조작으로 질책받는 자리에서 그가 한 말이다. 대구로 좌천된 그는 형 뭐 하세요 지금?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는데요. 나중에 방송 한번 들어보세요. 대구로 좌천된 그는 특종을 잡아 다시 서울로 복귀하고자 한다. 대구에서는 여전히 토합산 실종 사건이 회자되고 있다. 그는 토합산 실종 사건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다가 황우혁 교수를 알게 된다. 황우혁 교수는 국민대학교 심리학 교수다. 국립대학교. 영화 초반부를 이끌어가는 중심인물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아이들이 실종된 것이 아니라 지인에 의해 살해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강지승은 황우혁의 주장이 선정적이고 자극적이라고 생각을 한다. 하지만 그 주장은 매력적이긴 하지만 부담된다. 하지만이 2번 나오잖아 지금 형. 맞네요. 하지만 그 주장은 매력적이긴 하지만 부담된다. 황우혁은 여러가지 단서들을 나열하며 강지승을 설득한다. 그들은 실종 부모들을 인터뷰하며 심증을 굳힌다. 황우혁과 강지승은 범인으로 종호 부모를 지목하고 그들의 집에 시신이 있을 것이라며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으로 경찰은 종호의 집을 조사한다. 영화 전반부의 클라이막스다. 황우혁은 화장실과 구들장을 조사해보라고 한다. 하지만 화장실에서는 여아의 신발만 나온다. 구들장에서도 별다른 단서가 나올 기미가 없다. 초조해진 황우혁은 뼈 조각 하나만 나오면 된다고 기도하고 강지승은 방송을 조작하기 위해 집을 뒤진다. 결국 종호의 집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 전반부를 보면서 자극적인 사건을 찾아다니고 오히려 만들기도 하는 언론의 모습이 생각났다. 물론 2011년에 제작된 영화이고 실화를 각색하면서 영화적 장치로 시청률에 연연하고 자극적인 소재에 몰두하는 인물을 창조했지만 그럼에도 2011년이나 2019년이나 언론의 자세는 별로 달라지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종을 위해서라면 조작까지 불사하고 일단 달려들어 기사를 낸 후 아니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자세는 언론이라면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19세기 말 미국의 언론 모습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나타난 것 같다. 홑우역 또한 재미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한다. 되게 희성이네요. 성씨가 황인데. 네, 되게 성씨가 희귀하네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성씨네. 자, 그는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사건을 해결해서 명성을 얻고자 한다. 처음에는 단서를 통해 가설을 세우고 주장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단서들을 취사 선택한다. 그러니 당연히 강지승을 비롯한 사람들은 설득될 수밖에 없다. 될 수밖에... 띄우는 거 맞죠? 나조차도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실말이다. 하지만 종호집 수색 작전은 실패하고 그는 학자적 명성, 가족관계, 직업 등 모든 것을 잃게 된다. 재미있는 것은 황우혁은 처음 등장할 때 인지부조화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었다. 영화를 다 보고서 알았지만 인지부조화를 몸으로 보여준 인물이 아닌가 한다. 사건 11년 후인 2002년 9월 26일에 토합산에서 유물이 발견되고 아까 토합산이었나요? 토합산이죠. 토합산. 영화에 나온 산이 아까 그렇죠. 그래서 사건 이름이 토합산 실종 사건 뭐 이렇게 거기서는 계속 나옵니다. 영화에서는.
네, 토합산에서 유골이 발견되고 이 유골이 11년 전에 실종된 아이들의 유골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후반부가 시작된다. 그동안 아버지가 된 강지승이 범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을 쫓기도 하는 등 적당한 긴장감이 흐르긴 하지만 내가 주목했던 부분은 마지막 부분이다. 유골에 관한 조사가 발표되는 장소에서 강지승은 종호의 어머니를 찾아 그때 죄송했다고 용서를 빈다. 종호의 어머니는 황우혁과 강지승이 종호의 부모가 범인이라고 지목했던 결정적인 단서에 대해 언급한다. 종호의 어머니와 어린이가 통화했던 내용이 녹음된 테이프는 황우혁과 강지승이 주장해 아주 탄탄한 근거였지만 이는 조작된 것이었다. 종호의 부모는 사건이 사람들 사이에서 잊혀지는 게 두려웠다. 그래서 장난전화 속의 어린이 목소리를 종호 목소리라고 이야기하기로 한 것이다. 무슨 말이야? 자, 극 중에서 사람들의 관심이 옅어지는 모습은 여러 곳에 발견된다. 영화 초반에는 담벼락에 붙여놓은 전단지는 훼손되어 있고 플랜카드는 땅에 떨어져서 아이들이 밟고 다닌다. 중반 종호의 집을 수색하고 난 뒤의 장면에서는 종호 부모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온다. 대화하다가 종호 아버지는 세상 사람들이 종호가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다 보나며 느낀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억장이 무너지는 모습을 잘 연기했다고 생각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사건이 잊혀지는 게 두려울 것이다. 이 영화가 나온 후 혹자는 피해자들의 아픔을 드러내는 일이라며 비판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유족들은 사건이 잊혀지는 게 가장 두려운 일이라고 하기도 했다. 아이들은 개구리 소년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유족들의 아픔과 그 사건을 해결해서 명성을 얻고자 하는 욕망, 진범을 잡고 싶은 사람들의 바람을 잘 그려냈다고 판단한다. 영화에서 몇 가지 키워드를 찾아봤다. 실종아들의 부모에게서는 단장, 황우혁과 강지승에게서는 욕망이 키워드가 아닐까 한다. 하지만 영화 전반의 흐름에서는 조작이 중요한 키워드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줄거리가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종호가 실종됐는데 그죠? 그 종호 네. 얘 둘이가 종호 부모가 자기 아들인가요? 아들인가 딸인가 아무튼 얘들 죽였다고 생각을 하고 고발한 건가요? 그렇죠. 이제 황 교수가 네네네. 황 교수라고 할게요. 황우혁이 그 처음에는 지인이 범인일 것이다라고 이제 가설을 세우는데 네네네. 강지승과 같이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인터뷰를 하러 다니거나 하면서 이제 종호 부모가 이제 이 네. 아이들을 다 죽였을 것이다라고 이제 가설을 세우고 그에 맞게 단서들을 짜맞춥니다. 그러니까 종호도 실종자고 그죠? 그렇죠, 그렇죠, 종호 친구들도 실종자인데 근데 종호 부모가 범행한 거다라고 이제 가정을 했단 그렇죠, 말이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 조작이군요. 그 종호 부모는 이 사건이 잊혀지길 바라지 않기 때문에 테이프를 조작해서 이제 띄운 거고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 네네네. 중간에 쓰다가 내용이 너무 길어지고 나서 삭제를 했는데, 네, 잘하셨어요. 네. 음, 했는데 뭐요? 했는데 네네네. 그 내용 중에 이제 유괴라든가 이런 가능이 있으니까 경찰이 집에 위치 추적할 수 있는 거랑 네네네. 그 녹음이 되는 전화기를 설치를 합니다. 네. 예,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녹음 테이프가 나오는데 네. 그 녹음 테이프가 이제 이 강지승과 황우혁의 가설에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죠. 알겠습니다. 음. 자, 대충 알겠습니다. 자, 재밌는 것은 자, 강지승은 조작한 방송 때문에 추락했고 황우혁은 단서들을 선택하는 조작을 했기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을 잃었다. 단서들을 선택하는 조작을 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좀 표현을 좋게 고칠 수 있을 것 같은데 뭘 생각해보시면 이건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재미있는 것은 그들의 주장의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녹음 테이프 또한 종호 부모가 조작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종호 부모가 그 테이프의 목소리가 종호 것이라고만 하지 않았더라면 과연 범인으로 몰리는 수모를 당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황우혁은 모든 것을 잃지 않았을 것이며 강지승은 대구에서 적당히 지내다가 다시 서울로 올라갔을 것이다. 하지만 서울로 갈 때는 내려갔다는 표현을 쓰셔야죠. 여보세요? 네. 그렇죠. 네네네. 잘못된 표현이네. 하지만 그렇다고 종호의 부모를 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자식이 실종되어 생사조차 불분명한 그리고 세상에서 서서히 잊혀져가는 아이들을 위해 거짓말할 수밖에 없었던 부모의 마음을 누가 욕할 수 있을까?
단장이라는 말이 있다. 진나라 사람이 원숭이 새끼를 잡았는데 어미 원숭이가 이를 따라오다가 죽었다. 죽은 원숭이의 배를 갈라보니 창자가 끊어져 있었다는 고사에서 비롯됐다. 나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강지승과 황우혁처럼 학자적 양심 언론인의 사명과 같은 명분을 내세우며 그들의 아픔을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종호의 부모가 두려워했던 것처럼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마음 편하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의 민낯과 그들의 아픔을 잘 그려낸 영화라고 생각을 한다. 처음에 그 뭐예요, 서구 초등학교로 전학 갔다는 얘기는 와룡산 얘기하려고 했던 거고, 그죠? 그렇죠. 그리고 뒤쪽의 이야기는 결국에는 뭐 실종 사건에 관한 영화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 글의 주제가 뭡니까? 주제가 뭡니까? 맨 끝에 한 문단이요. 그러면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앞에 문장, 앞에 이제 문단들을 쭉, 글들을 쭉 쓴 게, 그래, 바꿔서 얘기해서 앞에 글들이 충분히 이 문단, 마지막 문단에 있는 주제를 잘 지지해 줍니까? 예를 들면, 앞에 내용들만 읽었을 때 마지막이 있잖아요. 마지막 문단이 형이 주제라 그랬잖아요. 그 결론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주제, 그죠? 근데 그 주제나 결론이라는 거는 앞에 글들을 다 읽어봤으면 굳이 마지막에 결론 부분을 안 읽어보더라도 어쨌건 사람들은 이 글 쓴 사람이 무슨 말하고 싶다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왜냐면 그게 이제 글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거니까. 그게 주제잖아요. 그죠? 근데 형 생각에는 그런 마지막 문단을 지워주고죠. 마지막 문단을 지우고 마지막 부분들을 지우고 앞쪽 글 부분만 읽어봤을 때 요 글의 주제를 충분히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아닌 것 같네요. 이게 여기에서 글의 주제가 굳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고 하면은 예. 마지막 문단이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할 것 같기는 한데, 네네네. 이걸 보면서 내가 그것만 느꼈던 건 아니라서. 그쵸. 그쵸. 그러니까 아이들을 보고 느낀 음.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음. 근데 음. 뭐 예를 들면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잠깐만요. 책을 읽거나하면서 느끼는 거야 다들 다들 되게 다양할 텐데, 그죠? 다양할 텐데, 예를 들면 뭐 누구냐, 결혼은 미친 짓이다. 예를 들면 영화를 보고 결혼에 대해서 되게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놈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 주인공 누굽니까? 주인공 엄정화였나? 아무튼 엄정화 문밖에 생각이 안 난다. 그런 놈도 있을 건데, 그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형이 글을 쓰기로 했다면, 뭔가를 보고서 느낀 바를 글을 쓰기로 했다 그러면 그 글에 대해서는 주제가 뭔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아이들을 보고 느끼는 걸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쭉 나열하겠다 그러면 그거는 좋은 주제는 아니고요, 글로써.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고. 그리고 그 중에서 그 아까 전에 네네네네. 단톡방에서 내가 이거를 계속 고치고 막 수정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네네. 맨 마지막에 한 5시 반인가? 그때 4시인가 5시인가 그때 글을 올리면서 되게 내 글이 마음에 안 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네네. 왜 그런지 이제 말을 들으니까 이제 알 것 같아요. 내가 아이들의 영화를 보면서 느낀 건 되게 많아요. 각 부분마다 느낀 건 되게 많았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거기에서 한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이제 전체 글을 꾸며야 되는데, 나는 그 모든 감정을 다 우겨넣고 싶었던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우겨넣기에는 글이 너무 짧고, 글이 지금 몇 쪽입니까? 세 쪽쯤 되잖아요, 그죠? 두 쪽 반쯤 되니까 너무 짧고, 그리고 짧은 와중에 영화 줄거리 부분이 너무 길어요. 영화 줄거리. 그러니까 맨 처음에 물론 뭐 얘기하세요. 아마 그거는 내가 줄거리 따라가면서 느꼈던 바를 쓰고 싶어서 그런 식으로 했던 거. 했을 거야. 그러려 그러면은 글 내용이 많이 길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이 글쓰기 첫걸음을 할 때 용량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아, 뭐 한 길게 페이지라든가 두 페이지, 아니요 그 길게 많아야 세 페이지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나는 아니요 그 수십 페이지 치셔도 돼요. 형이 그럴 역량이 있으면 그러셔도 됩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억지로 우겨 놓다 보니까 이제 내가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장면에서 느꼈던 감정이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그게 네네 되게 진하게 다가왔었어요. 네네 2시 그거를 이제, 음, 음. 네 말씀하세요. 네 그거를 이제 네. 이야기는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스토리랑 같이 연결을 붙여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스토리가 너무 늘어지는 것 같아서 자를 수 있는 부분은 다 자르고 그렇다 보니까 아마 이제 영화 줄거리에 대해서 아까 전에 이해가 잘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네 생략된 부분이 당연히 많으니까 그렇겠죠. 그런 일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쭉 나열을 하다 보니까 이제 글의 주제가 무엇이냐고 아까 전에 물어봤을 때 네네 내가 그냥 맨 마지막 문단이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솔직히 그게 내 글의 가장 큰 주제가 맞을까라는 생각은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자, 제가 처음에 그 글쓰기 첫걸음에 갖고 올 글의 분량을 A4 한 장 반에서 두 장, 세 장 정도로 제한을 했던 거는 적어도 음, 그 아래로 쓰지는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제 음, 하나로 자기 생각을 드러내기에 예를 들면 A4 한 장은 너무 짧거든요. 음. 옛날에 그 옛날에 그 누구냐 아무튼 그 맨 처음에 그 했던 그 친구 있잖아요. 음, 맨 첫 방송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때 그 친구가 글을 되게 짧게 썼어요. 짧게 쓰면서 본인은 음, 되게 그걸 많이 힘들어했었었는데 근데 사실 글이 짧으면서 음, 그 글은 이제 주장하는 글이었거든요. 논설문에 가깝거든요. 음, 그 논설문을 쓴다는 거는 좀 많이 힘들었던 거죠. 자기 생각을 다 우겨넣기도 음, 부족하고 그리고 그 근거를 충분히 대기도 부족하고 근데 이거는 논설문은 아니지만 어쨌든 영화를 보고 영화에서 느낀 바를 쓰는 감상문이라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음, 영화 줄거리를 만약에 그러니까 글 분량을 만약에 형이 두 장, 세 장으로 제한하려 그러면 최대한 영화 줄거리는 세세한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음, 그 주인공 이름이 뭐였으면 강모식이 그다음 허머식이 뭐였나? 아무튼 그런 것들은 최대한 생략을 하고 대략적인 줄거리만 대략적인 줄거리만 말 그대로 뼈대만 이제 그 제한을 해놓고 제시해놓고 그걸 가지고 이제 글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일을 형 생각으로 다 채워 넣는 거죠. 근데 음. 요거는 지금 두 장 반짜리 글인데 그 중에 한 장 반 이상이 제가 보기에는 한 장 반 이상이 대부분이 전부 다 영화 줄거리가 쭉 나열된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짧은 글인데 영화 줄거리를 우겨넣지도 못하고 전부 다 영화 줄거리에 대한 그 전체가 요약도 아니고 그리고 형이 느낀 점을 요약한 것, 그 적어 놓은 것도 아니기, 서술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양쪽 다 안 되는 거죠. 양쪽 다. 그렇죠. 근데 형이,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던 것도 그거였어요. 그 인물을 내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강지승이라는 인물과 황우혁이라는 인물을 이야기를 하는데, 네네, 그 강지승이라는 인물을 보면서는 이제 언론, 네, 황색 언론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고, 네네, 황, 황 교수를 보면서는 뭐 되게 부조화를 뭐 몸으로 뭐 보여주는 뭐 인물이고, 뭐 되게 말도 안 되는 것만 주장을 하고, 근데 막 네, 학자니 어쩌니 막 단서들도 취사 선택하고 이런 걸 보면서, 되게, 거기에서 느낀 바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네네, 그 두 인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그게 후반부에 가서는 네네, 이제 피해자들, 그리고 피해자의 가족들의 아픔, 뭐 잊혀지는 사건에 대한 뭐 그런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에 대한 것도 넣고 싶었는데, 뭐 이제 스스로는 생각을 이제 글의 양이 이제 두 페이지, 뭐 이렇게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진짜 말 그대로 내가 주장을 하고, 내가 무엇을 중심으로 감상을 했다, 뭐 이것이 안 드러났던 글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러면 형이 음, 글 음, 제한 음. 없이요, 글 분량 제한 없이 그냥 쭉 쓴다고 생각을 하면 대략 형이 만족할 만큼 줄거리도 넣고 그 다음에 형 느낀 점도 잘 정리해서 쓴다고 한다 그러면 분량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대충 어림 잡아서 한 몇 장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이 글보다는 한 1.5에서 2배 정도는 더 늘어날 것 같은데. 두 배면 다섯 쪽 정도 이게 두 쪽 반이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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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쪽 가지고 될까요? 다섯 쪽? 제 생각에는 한 일곱 여덟 장 나올 것 같은데 그리고 그래 일단 만약에 그러면
일단 만약에 음. 그럼 제한 없이 한번 글을 쓴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음. 형이 이제 느낀 점이 아까 되게 다양하다 그랬잖아요. 다양하죠. 그 다양한 것들을 어떻게 표현하면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요? 어떤 식으로 쓰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쓴다고 하면은 글의 이제 순서를 이제 1번과 2번은 지금처럼 할 것 같아요. 내 개인적인 거 넣고 네네네. 순서 이제 기울이 소년 사건에 대한 설명을 넣고 난 뒤에 네네. 그게 영화의 내용을 이야기를 할 때 네. 영화의 지금은 이제 영화 뭐 전반부 후반부 나눠가지고 쭉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렇게 스토리로 가지 않고 인물로 찾아가지고 왜냐면 내가 그 사람 그 영화 속의 인물을 보고 느낀 점이 되게 많았었으니까 뭐 네네. 강지승 해가지고 강지승이 국중에서 어떤 행동을 했었고 뭐 이렇게 바뀌고 나는 거기서 이런 사람이 이렇게도 바뀔 수가 있네 뭐 이런 걸 다 넣었겠죠. 그리고 뭐 황 교수 같은 경우에도 뭐 잠깐 임팩트 있게 딱 나왔다가 들어가기는 하지만은 그걸 보면서 또 내가 느꼈던 바를 넣고 그리고 피해자 가족들이라든가 이런 걸 또 따로 다뤄가지고 아마 세 개로 나눠가지고 쓰고 난 뒤에 이제 결론 부분에서 이제 영화 전체의 평이라든가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만약 그걸 듭니다. 다 쓴다고 치고 그래. 다 쓴다고 치고 그게 형이 느낀 바의 종류가 다 같진 않죠, 그죠? 다 다르죠. 그죠? 다 다르죠, 그죠? 다르죠. 카테고리 나눈다 그러면 다 그러니까 겹치는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겠죠, 그죠? 음, 음, 카테고리가 상이한 것들은 어떻게 잘 쓰면은 이게 글이 이게 형이 느낀 점들이 그냥 너저분하게 늘어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이 읽을 때 잘 읽을 수 있을까요? 잘 썼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감상문을 영화 감상문을 쓰신다 그러더라도 그래, 느낀 음, 점을 모두 다 이제 쓴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 느낀 점이 책에 있게 그걸 형이 쓸 수 있어야 왜 우리가 왜 음, 책장 정리할 때 왜 도서관에서 형 그 도서관 좋아하시잖아요. 음, 도서관에서 그 음, 책 정리할 때 왜 서지 번호 그 분류기호 그런 거에 맞춰가지고 딱딱 넣어놓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음, 예를 들면 뭐 프로그램 검색해서 이제 어디 어디다 예를 들면 뭐 어디 그 477 뭐 어디 어디다 뭐 그렇게 하면은 거기 가면 딱 그걸 찾을 수 있게 음, 체계적으로 그렇게 정리해 놓지 않으면 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형이 감상한 걸 이제 많이 썼지만은 충분히 썼긴 했지만은 그게 사람들한테는 그냥 이제 방바닥에 뭐 고양이 똥 어질러진 것처럼 예를 들면 그냥 너저분하게 볼 수도 있단 말이거든요. 음. 다음 주에 한번 더 하시고 다음 주에 요거 고쳐서 이제 한번 그 다시 한번 그대로 써보시죠. 아까 전에 말한 대로요. 네, 분량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많이 쓰시고 아마 이제 그 형 느낀 점하고 그 다음에 줄거리 같은 걸 예를 들면 줄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음, 영화 시나리오 자체를 구해가지고 그걸 다 여기다가 붙여 넣는다고 해서 그게 좋은 글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줄거리를 어떻게 감상문 안에 쓰는 게 좋을지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줄거리는 줄거리인데 형이 느낀 점은 또 어떻게 표현하는 게 어떻게 이제 써서 어떻게 정리해서 쓰는 게 좋을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써보시죠. 뭐 그래 봅시다. 예, 그 다음 주에는 좀 늦지 맙시다. 요즘 내 너무 피곤해가지고. 아,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나도 오늘 그 아, 뭐지 알고 연장 있어요. 근무를 하시더라도 연장 마시더라도 보통 8시나 9시는 다 가시는데 오늘 10시까지 하시다 아, 가셔가지고 그 열심히 좀 비정상적인데. 오늘 왜 안 가시지 가면서 집에 뭐 들어가기, 그러다가 예, 네 와이프랑 뭐 싸웠나 보죠, 뭐. 예. 아, 집에 들어가기 싫은 이유가 있지. 자, 아무튼 여기까지 뭐 합시다. 말씀하시는데 뭐 하여튼 네 자, 아이들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형, 그리고 참, 음, 글에 나쁜 표현들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옛날 처음에 글 쓸 때처럼 막 눈에 많이 띄거나 그러진 않고요. 그때 명사구 진짜 많이 쓴다고 그때 예를 들면 그런 한 것처럼 2번 혼났었는데, 그런 나쁜 표현들이 그렇게 많진 않은데 그래도 읽다가 음, 밟히는 분들은 있거든요. 그런 것도 꾸준히 보시면서 아마 이제 그 말없이 넘어갈 정도면 그 발말 없이 넘어갈 음, 음, 정도면은 그 계속 의식하고 쓰신다는 거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음, 네, 수고하셨어요. 네.
자,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이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분량이 2장 반밖에 안 됩니다. 2장 반인데 영화 내용하고 자기 본인 감상을 다 쓰려 그러니까 글이 나빠집니다. 둘 다 잘 안 되는 거죠. 둘 다 잘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양을 좀 늘려야 되고, 그죠? 양을 좀 늘려서 써야 되고, 늘리면서 모든 시나리오를 다 적을 필요 없습니다. 줄거리도 어떻게 자세하게 쓰더라도 줄거리를 어떻게 글에다가 잘 표현하는 게 좋을지도 고민을 해야 되고, 그리고 본인 감상도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잘 전달시킬 수 있을지. 어쨌건 글이라는 건 남한테 읽으라고, 남 읽으라고 쓰는 거잖아요. 그 자기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구당서나 신당서 쓴 새끼들처럼 으악 싼다 막 그러면서 으악 당태종 싼다 막 그러면서 그 쓰는 글은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건 남한테 전달 잘해야 됩니다. 그 점을 잘 고민해서 다음번에 다시 한 번 더 하는 걸로 하죠. 자,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고 제 방송 유튜브에 달마시안 TV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글쓰기 첫걸음은 요즘은 김부식이 그 구당서하고 신당서 보면 10세들이 당태종 이세민이 보고 그 뭐야 와 이세민은 불세출의 영웅이다 이지라 해놓은 것들이 많거든요. 이번에 삼국사기 보면서 그걸 많이 그 삼국사기의 고구려 당나라 전쟁 기록들을 김부식이 등등이 전부 다 거기서 뺏겨왔기 때문에 제가 그걸 읽으면서 좀 많이 토해졌습니다. 아무튼 그 점을 고려해서 잘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글쓰기 첫걸음은 매주는 아니고요. 요즘은 격주를 할 때도 있고 매주 할 때도 있는데 어쨌건 화요일날 한다 그러면 화요일날 오전이나 뭐 늦어도 3, 4시 전까지는 제가 공지 드리니까 그 공지를 보고 보실 분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아마 요 글로 다시 할 것 같습니다. 요글 새로 써오기로 하셨으니까 아마 다시 뭐 잘 써오시든 아니면 저한테도 욕을 먹든 하겠죠.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정기방송은 월요일은 삼국사기, 화요일은 글쓰기 첫걸음, 수요일은 철학산책, 요즘은 논어 읽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